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핵심 요약 특강 이번 시간은 제3편 손해보험이고요. 2장 화재보험 이외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첫 번째로 화재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주요 의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재보험의 특별약관, 세 번째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네 번째로는 다중영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자, 다섯 번째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여섯 번째로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재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주요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고지 의무입니다. 고지 의무는 다른 말로 계약 전 알릴 의무이죠. 그래서 보험료나 인수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모든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이니까요. 어떤 그 피보험자의 인적인 어떤 나이나 연령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의 대상은요. 보험 목적의 소재지, 보험의 목적, 수용 건물의 구조 및 용도, 건물 내 영위 업종 및 작업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보험 목적에 대해 다른 보험 계약 가입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저장품의 종류 및 성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다 건물에 관련된 사항이죠. 그렇다 그러면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나이는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통지 의무입니다. 통지 의무는 계약 후 알릴 의무이죠. 그래서 계약한 이후에 건물이나 이런데 어떤 변동사항이 생겼다고 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통지의 대상은 어떤 게 있냐면요. 건물을요 30일 이상 휴업할 경우입니다. 30일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15일 이상 건물을 수선할 경우입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휴업은 3일로 바꿔서 나오고요. 수선은 15일인데 5일로 바꿔서 나오면 요건 틀렸다라고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을 양도했거나 이전했다든지 중복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아니면 위험이 아주 현저하게 뚜렷하게 증가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지를 위반해도요. 보험계약은 뭐 할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해지를 하거나 보험료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손해방지 경감 의무입니다. 손해방지 경감 의무는요. 두 가지로 구별이 돼요. 우선 첫 번째 손해방지 의무, 두 번째로는 손해발생 통지 의무입니다. 자, 첫 번째 손해방지 의무는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위반하였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하면 계약은 해지된다. 그러면 그 말은 틀립니다. 자,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하면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다. 그 말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한다고 해서 해지되거나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발생 통지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발생이 생겼다라고 하면 지체 없이 이제 보험회사에서 통지할 의무를 손해발생 통지 의무라고 하고요. 자, 이것도 위반했다고 해서 뭐 해지되거나 청구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재보험의 특별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재보험의 특별약관 대표적인 거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풍수재 위험담보 특약입니다. 그래서 풍수재는요. 바람풍 물수로 인한 재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과 물이니까 태풍, 해오리, 폭풍 후 해일입니다. 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 뭐냐면 폭설이나 우박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중 풍수재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설, 우박은
풍수재 위험담보 특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도난 위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군해 폭발 위험 담보 특별약관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기 위험 담보 특약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재보험에서 전기기기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특약에서 전기 위험 담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서 나오냐면 전자 위험 담보 특별약관 이렇게 바꿔 나와요. 그러면 틀렸다라고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업 휴지 손해 담보 특별약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손해 배상 책임 담보 특별약관 이렇게 다양한 특약들이 존재하는데요. 자, 시험 문제에서 자, 화재보험의 특별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이행보증 특약 이렇게 하나 넣어둡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행보증 특약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수건물은요, 법률에 따라서 특수건물로 지정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이 이제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화한 그런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체손해배상 책임 담보 특약이나 화재 대물 배상 특약 등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건물의 가입 대상은 어떤 거냐? 첫 번째 11층 이상의 건물이거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16층 이상이면 저희가 특수건물 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평방미터 넘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공연장 같은 경우 3,000평방미터 넘어야 하고요. 국유 건물은 1,000평방미터 연면적이요. 자, 그 다음에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가 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규정을 다 외우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1층, 16층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2,000학원 3숙 이렇게 외워주시는 거 제가 제안 드립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2,000학원은요. 예를 들어 학원은요. 2,000평방미터가 넘어가야 그죠? 특수건물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닥 면적이 1,000평방미터인 학원 특수건물일까요? 아닐까요? 그 경우는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닥 면적이 2,000평방미터가 넘어가야 되니까요. 자, 그렇다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평방미터인 숙박업소 자, 특수건물일까요? 아닐까요? 예,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특수건물이냐 아니냐 고르는 문제 2,000학원 3숙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특수건물의 건물주는 이 바로 보험을 가입을 강제로 하게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의 주체는 바로 특수건물의 소유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죠. 신체손해배상 책임 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약관의 보상 한도는 우선은 인명피해에 대해서는요. 사망, 후유장애, 부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망하게 되면 최대 얼마까지 나갈 수 있냐면 1억 5천까지 나갈 수 있고요. 후유장애도 최대 1억 5천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부상, 치료비라고 할 수 있겠죠. 부상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 한도 있죠. 1억 5천, 1억 5천, 3천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재 대물 배상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화재 대물에 대해서는 한도가 10억 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중이용업소 총 26개를 법으로 정해두고 가입을 강제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를 가입을 강제화했냐면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하도록 강제화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요. 다중이용업소 26개에 해당하는 업종을 골라내는 문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을 살펴보면 휴게 음식점이라든지 일반 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점, 영화 상영관, 그 다음에 PC방, 그리고 노래 연습장, 그 다음에 뭐 키즈 카페, 그리고 학원, 그리고 고시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6개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수 있는 업종들을 위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규모가 좀 그래도 상가 안에 좀 작은 규모들이죠. 그래서 자,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여러분들이 여기 특수건물이나 다음에 나올 재난배상 책임보다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자, 그래서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잘 나오는데요. 해당하지 않는 것에는 방송국
방송국이나 미술관을 하나 넣어놔요. 그러면 아닌 거 골라내라. 그러면 방송국, 미술관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의 가입의 주체는요, 바로 다중이용업소의 사업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영한다고 하면 사업주가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업종 입주해 있는 건물이요, 특수 건물이에요. 특수 건물이면 그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수 건물이 아닌데 다중이용 업주다라고 할 때는 강제 가입 대상일 거고요. 내가 특수 건물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건물주가 들었을 거니까 나는 강제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 책임,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자, 이 경우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나눠집니다. 인명피해는요, 사망하면 최대 1억 5천, 후유장애 1억 5천, 부상당하면 3천이고요. 재산피해에 대해서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액 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요, 20개 정도를 정해두고 재난배상책임보험 강제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가입 대상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숙박시설업, 뭐 과학관, 물류창고, 미술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도서관이나 주유소입니다. 그래서 특수 건물보다는 규모가 좀 적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보다는 규모가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실내 골프 연습장, 여러분들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실내 골프 연습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대상을 구별하는 부분 상당히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누가 그러면 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되냐? 만약에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하다 그러면 소유자가 가입해야 되고요.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점유자가 가입하셔야 되고요. 관리자가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한도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나뉘는데요. 사망하면 1억 5천,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 부상당하면 최대 3천. 그래서 최대 금액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최대 금액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피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고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풍수재특약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은요, 태풍, 홍수, 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보험료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을 살펴보면은 주택이나 뭐 온실, 비닐하우스 같은 거죠. 그리고 상가, 공장 이런 부분들이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가축, 축사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보상되는 재해는 어떤 거냐? 태풍이나 홍수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뭐 대설, 지진까지도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산불은 안 됩니다. 여기서 풍수해보험에서 산불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2장 화재보험에 의해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